블루길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베스와 토종어류, 양서류 등을 마구 잡아먹어 해로운 외래종으로 지정된 거북의 만남. 승부는 의외로 쉽게 끝났다. 또다시 다가오는 베스. 베스의 공격은 무소리만큼 집요하다. 좀처럼 도망갈 여지를 주지 않는다.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가는 붉은 귀거북. 베스 못지않은 포식성으로 악명 높지만 힘 한 번 못 쓰고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주위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알들이 부화되기 시작했다. 정확히 산란한 지 5일째 되던 날 움직임이 있었다. 베스의 부화는 대략 5, 6일 만에 이루어진다. 부화된 쥐어들은 배 쪽에 난황을 달고 있다. 이것은 쥐어가 먹이 사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영양을 공급해준다. 한편 아직 산란 전인 블루길. 산란을 위해 먹이 포식에 열중한다. 어류뿐만 아니라 수소곤까지도 잡식성인 블루길에겐 맛난 먹잇감이 된다. 물속의 청소부라 불리는 민물새우. 청소부는 죽은 물고기나 각종 유기물을 분해해 물을 맑게 만든다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민물새우는 베스와 블루길이 특히 좋아하는 먹이. 이처럼 물속의 청소부가 사라지는 것은 곧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고한다. 그리고 며칠 후 블루길도 산란의 움직임을 보였다. 블루길은 수온이 22도를 넘어가면 수백 마리씩 떼지어 물가로 이동한다. 이때 수컷은 아래턱과 배 쪽에 고운 빛깔의 혼인색을 띠고 암컷은 배가 불룩해진다. 물가로 이동한 다음 양지 바른 곳으로 나와 둥지를 찾는 수컷들. 먼저 둥지를 탐색하며 가슴 지느러미로 털을 닦는다. 그리고 나선 꼬리 지느러미를 쉴 새 없이 움직여 알자리를 만든다. 수컷이 둥지를 만드는 동안 암컷은 수면 가까이로 올라가 둥지가 완성되기를 기다린다. 약 4, 5cm 깊이의 둥지가 완성될 무렵 수컷은 암컷을 유인해 암수가 나란히 둥지 주위를 계속해서 돈다. 이들이 산란할 때의 자세는 수컷은 수직으로 서고 암컷은 몸을 비스듬히 틀면서 알을 낳는다.
블루길 산란의 특징은 바로 집단을 이뤄 산란을 한다는 것.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 동시에 산란한다. 그러다 보니 한 구역을 정하면 그 일대는 수십 개의 블루길 둥지로 뒤덮인다. 더욱 놀라운 것은 블루길의 산란 형태. 기본 암수가 1대1인 경우도 있지만 산란이 절정에 이르면 여러 가지 형태를 볼 수 있다. 암컷끼리만 산란을 하기도 하고, 이 둥지는 암컷 셋에 수컷이 하나다. 그런가 하면 한창 산란 중인 둥지에 다른 블루길이 끼어들어 집단 산란을 하기도 한다. 이런 산란의 형태는 그만큼 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종족 번식에 유리하다. 이날도 둥지마다 알은 쉴 새 없이 쏟아졌고 산란은 오후 늦게까지 계속됐다. 알의 수는 뱃수와 마찬가지로 한 번 산란에 수만 개. 둥지는 알로 뒤덮여 경계가 보이지 않을 정도다. 블루길 산란이 있던 날 밤, 취재팀은 야간 촬영을 시도했다. 물속은 너무나 고요했다. 잠들어 있는 블루길. 그건 알을 낳지 않은 경우나 알을 낳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베스와 블루길은 야행성으로 밤에도 활동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물속에서 만난 베스와 블루길은 카메라를 코앞까지 들이대도 꿈쩍도 하지 않아 이들이 야행성이 아님이 밝혀졌다. 부화가 끝나고 며칠 후 베스의 새끼들이 무리를 지어 땅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몸 길이가 약 1cm 자랐을 때의 일이다. 먹이 사슬의 최고 위치인 아비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그 많던 알들이 100%에 가깝게 부화됐다. 게다가 이들은 무리를 지어다니며 스스로를 보호한다. 든든한 보호자에 타고난 방어 능력까지 갖췄다. 둥지에 여전히 남아있는 베스 수컷. 알을 보호하는 종은 많아도 이처럼 새끼가 되어서까지 지켜주는 종은 토종 어류와 비교해 지극히 드물다. 하지만 이때도 위험은 도사린다. 블루길이 치어를 노리고 있는 것.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베스의 아비. 이리저리 움직이는 새끼들을 보호하느라 부화 때보다 더욱 바빠졌다. 그런데 베스 치어를 노리는 건 블루길만이 아니다. 또 다른 베스가 아비가 없는 틈을 타 치어들 속으로 파고든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 베스가 베스를, 그러니까 동족을 포식한 것이다. 베스의 개체수가 늘면서 먹을 것이 부족해진 이들 사이에서 동족 포식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치어를 지키던 아비는 새끼를 잃고 나서 경계심이 더욱 예민해졌다. 베스.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던 촬영용 카메라까지 경계한다. 분명 카메라를 향한 공격이었다.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인지도 모를 자신보다 큰 상대에게 몸을 던진 것이다. 공격은 이후로도 며칠이나 계속됐다. 베스는 산란과 부화기 때 어느 누구의 침입도 허용하지 않는다.